다음 놀이로는 종이 반지 옮기기 놀이입니다. 놀이에 대한 목표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신체 조절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종이 반지 옮기기 활동은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나에게서 다음 친구로, 그 다음 친구로 이렇게 종이를 옮기는 놀이입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실외에서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활동 자료로는 색종이, 동그란 모양의 과자, 구멍이 뚫려 있는 과자나 빵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과자나 종이를 담을 수 있는 작은 바구니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동기유발로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체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우리 몸의 신체 부위를 다양하게 움직여보고 굽히고 펴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탐색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신체 부위를 맞대볼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내 몸 중에 2개 이상 신체 부위를 맞댈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뼉치기, 발바닥치기, 손가락끼리 마주보기, 발가락끼리 마주보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나 혼자서 신체 부위를 맞대볼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같은 신체 부위를 맞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와 함께 손치기, 친구와 함께 발바닥을 치기, 친구와 함께 손가락과 발가락을 맞대보기, 친구와 함께 이마나 엉덩이, 팔꿈치 등을 맞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체 부위 맞대기를 할 때는 위험하거나 서로 불편해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본 활동으로는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팀을 나눌 때는 총 참여하는 유아의 수와 상관없이 2개의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색종이 한 장을 동그랗게 오리고 동그랗게 오려진 색종이의 가운데를 뚫어서 아이들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뚫어주습니다. 그 다음 처음 유아가 다음 친구에게 손가락을 맞댄 후 손가락을 기울여서 처음 유아의 손가락에 걸린 색종이가 다음 친구에게 옮겨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을 맞댔을 때는 아이들에게 종이가 기울이지 않고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본 아이들은 아직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아가 색종이를 바구니에 넣으면 점수를 얻은 게임이고요. 시간 안에 많이 종이를 넣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종이가 떨어진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 지원 팁입니다. 즉석에서 종이를 뚫어서 만들 경우에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구멍을 살짝 찢어서 놀이할 수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손가락 굵기보다 크게 뚫어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동그란 모양의 과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 3, 4세 유아들은 소근육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색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더 두꺼운 종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종이 반지 옮기기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구멍 뚫린 색종이를 빨리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구멍 뚫린 색종이가 다음 친구에게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찢어지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협동하여서 종이 반지를 옮기는 활동에 대해서 협동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확장 활동입니다. 종이 반지 옮기기와 관련된 확장 활동으로는 고리 옮기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근육을 조절하여서
반지 옮기기 활동을 해봤으면 이번에는 팔에 끼울 수 있는 고리를 팔에 끼워서 다음 친구에게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처음 유아가 고리를 팔에 끼운 다음 유아에게 고리를 건네주는 그러한 활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리를 건네줄 때는 다른 손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리를 건네줄 때는 고리가 다른 친구에게 잘 옮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바꿔야 되는지, 무릎을 굽혀야 되는지, 펴야 되는지, 또는 받는 친구가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방식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두 팀을 정해서 릴레이 게임으로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놀이 활동은 비닐봉지 배구입니다. 비닐봉지 배구에 대한 놀이 목표는 함께 지고 이기는 게임을 경험해보고 승패에 연연해하지 않고 또래와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입니다. 본 활동은 활동명하고 같이 배구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아는 배구놀이, 공을 상대편에 주고 받고 하는 놀이이고,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놀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놀이하여도 무방하긴 하지만 비닐봉지의 특성상 바닥에 닿았을 때 쉽게 찢어질 수 있으므로 바닥에 이물질이 없는 실외에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자료로는 비닐봉지, 테이프, 그 다음에 매직, 색종이 조각,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바닥에 표시하는 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활동 전에 미리 활동 놀이를 할 공간에 바닥에 4구역으로 구분을 하여서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너무 얇은 경우 잘 찢어질 수 있으므로 조금 두꺼운 재질의 비닐봉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비닐봉지를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비닐봉지를 구겨보고 바람도 넣어보고 비닐봉지를 자유롭게 날려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닐봉지로 친구와 함께 공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이 한 명당 공을 만들어도 되고 친구와 함께 하나의 공을 함께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대신해서 아이들이 만든 공은 하나의 공만 선택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공을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셔도 됩니다. 비닐봉지 공을 만드는 순서는 먼저 하나의 비닐공을 만들어서 비닐에 매직으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닐 안에 투명한 재질에 비치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색종이 조각을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비닐의 입구에는 바람을 불어 넣어서 테이프로 고정하고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잘 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닐봉지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비닐봉지에 바람을 넣기 어려워할 경우에는 비닐봉지 입구에 빨대를 끼우고 나머지 부분을 단단히 닫은 다음 빨대로 바람을 불어 넣으면 바람을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활동으로는 놀이 활동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2명씩 짝을 지을 수도 있고 몇 명의 친구가 팀을 나누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구놀이의 특성상 몸을 양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3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 팀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짝지어진 친구들끼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구놀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닐봉지 공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다음 팀에 넘어가도록 게임을 하시면 되고, 비닐봉지 배구공을 발로 치지는 않고 손으로만 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팀에서 넘어온 비닐봉지 배구공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쳐서 넘길 수 있도록 합니다. 비닐봉지 배구공이 상대방의 바닥에 닿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1점을 얻을 수 있는 놀이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점수를 많이 얻은 아이 또는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교사 지원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깔이나 막대로 경계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고깔이나 막대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색테이프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배구공은 여러 개를 준비하여서 터질 경우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참여하지 않는 유아들은 다른 친구들을 응원해 주도록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대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놀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비닐봉지 배구 놀이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배구공이 바닥에 잘 닿지 않게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바닥에 닿게 된 경우라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놀이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바꾸고 싶은 규칙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장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닐봉지 배구 확장 활동에 대한 내용은 비닐봉지 운동 경기입니다. 공을 이용한 경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이 공을 서로 주고받는 운동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을 만들어서 탁구처럼 비닐봉지 배구공을 작게 탁구공 또는 배드민턴처럼 테니스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공을 손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라켓을 만들어서 운동을 해볼 수 있는데 라켓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많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탁소 옷걸이를 세모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서 옷걸이 부분을 반드시 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둥근 모양의 헌 스타킹을 씌우고 손잡이 부분에는 모루를 끼워서 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 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스타킹 채로 비닐봉지 배구공을 쳐서 마치 배드민턴과 테니스와 같은 경기 활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놀이 활동은 소곤소곤 놀이 활동입니다. 소곤소곤 놀이 활동의 목표는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게임을 위한 단합력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곤소곤 놀이 활동은 조용히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 활동, 게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서 단합력을 통해서 퀴즈를 맞춰보는 그런 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놀이 공간은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실외에서 활동하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실외의 소음이 아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용한 실외에서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활동 자료로는 휴지심, 단어 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 카드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동기유발입니다. 동기유발에서는 단어 카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미리 준비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소곤소곤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단어 카드를 사용을 할 때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 단어를 카드에 적어서 준비합니다. 교사 지원 팁으로는 글자를 적기 어려워하는 경우 선생님이 대신 적어주거나 교사가 적은 단어를 보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활동입니다.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2팀 또는 3팀 이상으로 팀을 나눕니다. 한 팀당 정해진 유아의 수는 없으나 한 팀이 1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다음 친구로 전달될 단어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 최소한의 팀의 수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절로 서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서 있으면 주의 집중이 흐려질 수 있으니 앉아서 활동하셔도 됩니다. 미리 바닥에 유아들이 서는 일정한 간격을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해두면 아이들이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뒤를 돌아보고 제일 처음 친구가 단어 카드를 선택해서 보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글을 잘 못 읽을 경우에는 교사가 아이의 귀에 소곤소곤 조심히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휴지심을 통해 다음 팀이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단어를 휴지심으로 전달을 합니다. 마지막에 선 친구가 정답을 이야기하면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 친구가 그 다음 친구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친구에게 전달해서 마지막에 선 친구가 처음에 선 친구가 말한 정답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팀이 우리 팀의 단어를 먼저 말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다른 단어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우리 팀의 정답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소곤소곤 전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팁입니다. 단어를 정할 때는 처음에는 유아들이 익숙한 사물, 동물과 같은 단어로 놀이를 하다가 점차 아이들의 친서일성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양보, 배려, 나눔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볼 수 있고 단어 카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림 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어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라는 문장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나눠줄게 라는 문장으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전달하고 듣는 친구 외에는 뒤를 돌아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활동입니다. 마무리 활동에서는 소곤소곤 놀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친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게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 팁입니다. 단어 게임으로는 난이도가 너무 쉬운 만 5세의 경우에는 문장 전달하기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 3세, 4세와 같은 어린 연령의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전달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도와줄게와 같은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문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 활동입니다. 소곤소곤 놀이와 관련한 확장 활동으로는 몸으로 맞춰요 라는 게임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이런 단어들을 카드에 써볼 수 있습니다. 단어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친구들 앞에서 몸으로 표현해 봅니다.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면 다 같이 나도 하고 외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는 단어 카드를 써서 친구들 앞에서 몸으로 표현하고 정답을 맞추면 친구들이 다 같이 나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회기 놀이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